자, 지금 올해 대선에 국민들은 뭐 자신의 취향에 따라 패를 나눠서 누구를 지지한다 하겠지만 이번 대선은 저는 본질이 대선을 없애기 위한 대선을 치르고 있다. 사실상 마지막 대선이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당선된 사람이 현재와 같은 대선을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앞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모든 것은 이 국회의원들이 뽑은 총리가 하고 이제 국민들은 껍데기뿐인 바지 사장 대통령을 손맛 삼아 뽑는 그런 대선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과도한 착각이 아니라 지금 동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번에 이준석의 두 번째 반란으로 전체 선거에 대해서 수습할 권한을 윤한테 위임받았다는 김종인이 스스로가 지금 수도 없이 총괄선대위원장에 임명된 뒤에 개헌을 대해서 점점 수위를 높여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일개 총괄선대위원장이라면 해야 될 말이 당연히 개헌이 아니라 대선에 관한 말이 돼야 될 거고, 상임선대위원장이라면 선거를 이기기 위한 부분에 자신을 낮추고 노력을 해야 될 건데,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 두 번이나 판을 깨고 지금 나가서 밖에서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선대위 이대로는 답 없다. 김종인 빼고 다 나가야. 호가 호위하는 윤핵관 부산 벗어나지 마라. 윤핵관이요,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겠어요? 솔직히 대선 때마다 핵심 관계자로 호가 호위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이재명 진영에는 없어요.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대위 인적 개편을 김종인이 윤 측근들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당 대표라는 게 나가가지고 선대위 복귀 안 한다, 윤석열 만날 생각 없다, 오늘 김종인이하고 점심 먹는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김건희 당의 패견을 반대하자 선거 안 돕는다고 보고했다. 자, 요렇게 말하고 있고, 김종인은 욕먹더라도 할 일 하겠다. 선대위 메시지 일정 정책을 이뤄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보자면 이준석이 파업을 하고 밖에 나가서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아마 저거 앞으로 계속 저럴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노리는 거는 윤의 당선이냐 낙선이냐 하는 부분이고, 문제는 윤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개헌에 대해서, 아니면 개헌된 식으로, 개헌하지 않고 개헌된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말장난을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해줄 거니까 개헌을 자기 손으로 했다는 그런 체면만큼은 손상 안 되게 그렇게 좀 유지해 주라. 그러니까 내 손으로 개헌은 안 했다. 개헌 안 하고 개헌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게 해줄게. 이까지는 윤도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 후보가 나서서 지 권력을 지가 낮추겠다, 청와대의 인원을 줄이고 수석 비서관도 없애버리고 내각 중심으로 일하도록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말한 대통령 후보라 어디 있었어요? 자, 이거는 결국 이렇게 대통령이 입장을 가진다면 반대를 해도 지금 여야 국회 쪽에서 또 문가리 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을 막기 어려울 건데, 지 스스로가 법만 고치지 않고 사실상 개헌한 거하고 똑같이 운영해 줄게, 날 믿으면 내가 권력을 다 내려놓으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아니죠. 그래서 윤이 이렇게 기는 이상 결국은 개헌 세력들이 윤에게서, 설사 윤이 당선된다 해도 다 뺏어갈 것은 틀림없다는 겁니다. 윤이 되고 난 뒤에 내가 언제 그러냐, 강하게 무슨 대통령제 카리스마를 통해 가지고 여기 치고 저기 쳐요? 윤은 그러다가는 박근혜보다 더 빛의 속도로 쫓겨날 거예요. 생명 21당은 이번 대선에 솔직히 당의 새나 당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또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 정권 교체를 하고 문을 심판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대선 후보를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정권을 심판하고 그리고 문 정권의 악행에 대해서
처단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자, 혁명 21은 그렇게 되어야 된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권 심판 처단을 요구하고 4년 반 동안 떠들어대던 사람들이 요 근래 다 어디를 가버리고 지금 문이 정권 심판을 말하지 않고 정치 보복도 없이 가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윤입으로 문을 처단하고 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척결하겠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결국 지금 한간에 돌아다니는 윤은 일정하게 문척과 교감을 하는 김종인 등과 관련된 세력에 얹혀 있고 본인 스스로 개헌 세력인 친이 세력대에도 얹혀 있다. 그리고 윤은 조중동 같은 그야말로 개헌을 간절히 바라는 또 정경련 같이 개헌을 간절히 바라는 언론과 재벌 세력에 얹혀서 그들이 띄워놓고 있는 발광체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사람 스스로는 어떤 식의 정권 심판과 문에 대한 척결을 할 생각이 없고 그들이 원하는 내각제 형태로 이 시스템을 바꿀 건데 개헌만 좀 안 하고 바꾸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내 다음에 개헌을 하든지 그건 너들이 알아서 해라. 자, 지금 이런 걸로 버티고 있는 행국이죠. 그런데 문의 이런 자세는 이미 싸움이 끝났다고 봅니다. 개헌 부분에 대해서 무슨 개헌이냐.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 대통령도 깨끗이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다 쳐내고 개헌 안 하겠다고 가면 되는데 왜 끌려갈까요? 그것은 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부인에 대한 약점이나 여러 가지 약점 때문에 문 쪽에서 자기를 강하게 공격하면 방어해내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권과 내통하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조율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공격을 약화시키고 가고 있고 문도 한편으로는 이재명을 미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정치 보복이 없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윤도 나쁠 게 없다라는 형태로 대선을 끌고 가고 있고 여권 내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낙마에서 보듯이 여권 자기들끼리 지금 권력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여야 구도로 보는 현상을 넘어가 있다. 국민 앞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라 개헌을 하기 위한 개헌 세력의 앞잡이를 뽑아달라. 그리고 어느 것이 여고 어느 것이 얀지도 지금 혼재되어 가고 있고 김종인이 연지 얀지도 혼란스럽고 대표라는 이준석이 연지 얀지도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자, 대선에서 이런 방식으로 표를 얻는 게 이게 완전히 야바이 양아치 선거 아닙니까? 자, 무식한 사람들처럼 아이고 그래도 정권 교체해야지. 그래도 뭐 국민의 똥 뽑아줘야지. 윤석열이 뽑아서 정권 교체해서 문정권 심판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이 보수의 무지가요. 지금 이런 현상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가 윤과 김종인에게 경고하고 국민 앞에 이 진실을 알리지 않으면 이것은 다수의 이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상투적으로 아이고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고 그 중에는 윤이다. 그래야 저 사람들을 그만 보이고 심판을 하지. 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선거에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혁명 21은 일찌감치 이런 부분을 경계해서 경고를 했죠. 우리는 4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윤을 지지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해오는 행태를 보면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을 한다고 전국의 선거인단을 뽑기 전에 이런 경고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정권 심판과 문재인 척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개헌이니 민주통합정부 같은 연정이니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어떤 행태의 권력구조 개편도 없다라고 선언해라. 세 번째,
저 똥당 선대위 내부를 과감하게 쇄신하라. 네 번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사회개혁을 수용하라. 혁명 21이 서포 15조 안에 그런 안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과감하게 수용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해왔고 자기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허접한 듣보잡 평론가니 이런 자들까지도 만나서 술을 먹고 하는 윤석열이, 그가 죽을 고생을 할 때, 문하고 맞설 때 유일하게 도와줬던 앵글리 블루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만드는 혁명 21을 철저하게 외면을 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혁명 21에 연락을 해서 당신들의 말이 맞다.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수용 못하니까 큰 대의를 위해서 일단 손을 좀 잡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건데 혁명 21은요. 뭐 이런 대선에서 알박기를 해서 뭐 권력지 부스레기를 노린다든지 받는다든지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정치를 따로 해 갈 겁니다. 우리 힘으로요. 다만 이번 대선에서 큰 그림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뭐 참가한다든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끼어든다든가 이런 것은 아예 없다라는 걸 처음부터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철저하게 윤이 우리를 못 본 척하는 이유는 그가 뒤로 우리를 조사하고 다닌다는 건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개헌을 반대하면서 투쟁하고 있는 강력한 세력인 혁명 21과 조금이라도 공유하고 입장을 같이 했을 때 윤을 떠받들고 있는 언론 권력, 재벌 권력, 문가리척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은 이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근처에 얼씬도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윤은 지금처럼 자기가 마치 야당의 정권 교체 희망을 유일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양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윤이 이준석과 또 트러블이 생겨서 이준석이 빠져서 밖에서 쌍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 또 김종인에게 정권을 위임한다는 거예요. 왜 윤은 김종인이라는 일개 노인에게 저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사고 쳤다가 또 수습해달라, 사고 쳤다가 수습해달라 이렇게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준석은 대선 후보 윤석열을 우습게 알고 그를 갖다가 들고 받을까요? 이것은 이준석이라는 꼬마가 지금 돌아가는 모든 흐름을 다 알고 있고 자기도 그 흐름을 만들어가는 축속의 멤버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사의 핵심 간부들은 이런 사실들을 다수가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런 내용을 절대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정기 뉴스리니까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무슨 2030 자신감의 윤과 대립각 이런 건 헛소리에 불과하고 궁극적으로 이준석과 김종인은 윤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파견된 총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윤이 조금만 벗어나면 두들기고 망신 주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 대선판을 자기 의도에 따라 개헌을 목표로 해서 끌고 간다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지지가 한쪽으로 확 기울지 않고 비슷하게 가고 엎치락뒤치락하고 국민의 지지가 두 쪽 다 낮아지고 그래서 한쪽씩 돌아가면서 개망신이 터지고 둘 다 허접 덩어리처럼 되어가야 이걸 갖다가 대선 후보로서의 카리스마를 상실시키고 주변에서 숨통은 유지시키게 그 대신 우리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바지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가 대선 직후에 곧바로 그 손으로 하여금 대통령제를 없애고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개헌으로 가도록 하고, 그리고 인수위 시절 그리고 초대 조각부터 결국 이원 집정부제식으로 운영하려고 할 것이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의한 개헌 약속이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받으려면 마지막까지 이 대선판은 한마디로 문가리 척의 힘에 의해서 각각 폭탄들이 교대로 터지면서 거의 난장판이 되고, 내분과 또 더 나아가서 비리 의혹 등으로 후보들이 걸레 조각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민의 절망을 유도할 것이다. 자, 이것이 대선을 끝내기 위한 대선을 만들어가는 문의 의도고, 그 문의 의도를 받들어서 열심히 뛰는 박쥐가 한 마리 날아다니고 있죠. 행명 20일에 어제 전국 대표자 대회 시간에 중계되던 생방송도 온갖 장난이 결부되었습니다. 어제 대회를 중계할까 생각했는데 그런 장난 때문에 대회가 중계될 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녹화로 오늘 올라갈 겁니다. 자, 온갖 공작이 이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행명 20일에 나오고 있어요. 자,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싸우면서 우리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이 뽑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제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앞잡이를 뽑고 있는 것이라 제대로 보기 바랍니다.